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병력 있으신 분들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간편보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 많이 어려우시죠?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똑순이 김한술 전문가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셨죠? 네, 보험도 이렇게 많이 답답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와 시원하고 명쾌한 보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간 어렵고 알아도 알쏭달쏭했던 보험 제가 오늘 쉽게 설명드리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보험이 착해지는 날까지 불만을 해소시켜드릴 이보험 불만이 있습니다의 이병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관심이 많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갱신형 보험이란 어쨌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갱신 주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갱신형 보험료는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나 보험료가 갱신 시점마다 변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납입 기간이 10년 납과 20년 납과 30년 납 등 가입한 납입 기간 동안에만 내면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갱신형 보험은 80세 만기, 100세 만기라면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갱신형은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지만 갱신형 보험은 10년 갱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주기로 계속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80세 만기면 8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하고 100세 만기면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납입면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납입면제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납입면제는 회사에서 즉 피보험자라고 함은 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피보험자가 3대 질병이나 혹은 신체로 배그를 봤을 때 50%의 장려율을 얻으면 회사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면제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비갱신형과 갱신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비갱신형 보험은 내 납입 기간에 납입 면제가 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없지만 갱신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납입 면제 시 갱신 직전까지만 보험료 납입이 없고 갱신 이후엔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번에는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비갱신형과 갱신형 보험료 차이를 보시면 30세 남자 암 진단금 3천만 원 보험료 기준이고요. 비갱신형 보험료는 39,060원이고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고요. 갱신형 보험은 10년 갱신 100세 만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회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3,990원이지만 나중에 100세까지 갔을 때는 보험료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므로 누적 보험료를 보시면 비갱신형은 약 900만 원, 갱신형은 약 3,200만 원으로서 두 보험료의 차이는 약 2,300만 원의 보험료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형과 꼭 비갱신형을 본다면 꼭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갱신형 보험은 서브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하고요. 그리고 연령이 있을 때, 즉 연령이 60세 이상이나 됐을 때 좀 서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비갱신형으로 메인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서브로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서브로 준비를 하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경정 활동 기간에는 암진단금이 5천만 원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로 암진단금 10년 갱신으로 5천만 원을 가입하는 월보험료가 15,000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갱신의 6만 원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서브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갱신형 보험의 역할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이나 혹은 고연령일 때는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갱신형, 즉 장기형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10년 갱신이나 20년 갱신이나 3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보험료는 비갱신형보다 좀 저렴하나 비갱신형보다 저렴하나 비갱신형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첫 번째로 비갱신형은 메인으로 100세 만기나 90세 만기로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갱신형 보험은 서브로 저렴하게 경정활동 기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0세 이상 또는 고연령께서는 갱신 주기가 긴 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보험 불만 있었습니다의 이병길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보험 불만 있습니다의 이병길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0대부터 50대까지는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0대 이상이신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장기 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100세까지 메인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서브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불만 있습니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오늘의 보험 칭찬회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운전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송창규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일단 운전자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아시는 게 네. 중요하실 텐데요. 네. 자, 우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MC님. 네. 혹시 MC님께서 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하거나 네.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차량 구매와 동시에 가장 먼저 준비하셨던 게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자동차 보험을 제일 먼저 가입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을 제일 먼저 가입을 해 주시는데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네. 운전자 보험을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네. 제가 오늘 운전자 보험을 설명드리기 전에 네. 자동차 보험을 조금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말고 자동차 보험은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네. 가장 먼저 전하는 그곳, 네, 바로 저희가 가입해 있는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요. 네. 네,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현장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조사도 하실 테고, 그 현장에서 처리받으실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 네. 즉, 그 과실로부터 나의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민사적인 책임, 즉 남을 위한 타인에게 무언가를 보장해줘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쌍방의 과실을 상계를 하실 거고요. 치료 및 합의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 네.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을 위한 민사적인 책임을 해결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네. 운전자 보험은 바로 나를 위한 본인을 위한. 네, 아까 설명했듯이 운전자를 위한 네. 네, 오로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네. 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민사적인 책임이 아닌 네.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맡아주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실 게 아니라 네. 운전자 보험도 같이 가입을 해주셔서 그 민사적인 책임뿐 아닌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도 같이 해소하실 수 있게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이 운전자 보험이 해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쉽게 말씀드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운전자 보험은 오로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보험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많이 헷갈렸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저희 나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현황 추이인데요. 네. 네, 10년 전에는 사망자 수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네. 근래 들어선 도로의 상황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기술력도 조금씩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네.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그렇네요. 단순 부상자 수가 느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가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처리를 받으실 건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네. 안심하고 보험사에서 수리 또는 합의를 전부 다 진행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네, 생각하죠.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에 하나 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서 네. 부상의 정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에게 좀 추가적으로 따르는 부가적인 책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바로 운전자 보험이 좀 해소해 준다고 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봤을 때 부상자 수가 많이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망자 수는 조금 준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크게 입게 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담보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실지를 네. 궁금해 하실 것 중요하죠. 같은데 네. 제가 화면 보시면 운전자 보험에선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두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네. 세 번째, 벌금 비용입니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 만약에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수중에 현금이 있다거나 뭐 네. 처리할 능력이 있어서 내 수준에서 뭐 처리를 하시게 되면 네. 뭐 다행이지만 그렇죠.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사실 그렇게 하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험을 가입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시면 네, 사망과 부상에 따른 합의금 정도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만약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 네. 필요한 게 바로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교통사고 책임에 따른 벌금이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때 바로 필요한 벌금 비용까지 이렇게 좀 3가지의 필수 담보를 좀 준비해 주시면 교통사고가 나시더라도 네. 조금 나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
3대 담보는 꼼꼼히 준비를 잘 해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 세 가지 꼼꼼히 잘 챙겨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요즘 벌금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네, 최근 근래에 들어서 네. 작년에 저희가 그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발안되었죠. 네. 그래서 특히나 벌금 담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들 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최근에는 뉴스에서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네. 민식이법 놀이가 음. 유행한다는 좀 충격적인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만약 스쿨존 내에서 운전 법규 위반으로 네.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벌금이 3천만 원까지 와, 부과가 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스쿨존을 피해 가실 자신이 없으시다면 없어요. 네, 조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쿨존에서 만약에 어린이가 사망을 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벌금을 무려 3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이런 벌금 부분을 잘 준비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이 필수 3대 담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3대 담보가 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지를 하고 다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가 뭐 리모델링 이런 음.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집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 네. 계획과 다르게 신축 공사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말 계획한 대로 네. 부족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네. 하실 수가 있으실 조금만 텐데, 고쳐도 되고요. 그쵸. 네. 그와 같이 보험도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보험도 이제 무조건적인 해지보다는 네. 일단 내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나 네.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정말 신축 공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변경만 하실 수 있는지 네. 내 상태 확인부터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알겠습니다. 시기별로 보상 가능한 한도와 범위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다르군요. 네.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언제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이실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그 과정 중에 특징적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09년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아닌 네. 담보명이 형사합의금이란 담보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 형사합의금이란 담보명은 지금 현재는 합의금이 선조치돼서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네. 당시에는 수중에 있던 자기 현금으로 먼저 처리를 하신 후에 네. 지금 알고 계시는 실손보험처럼 그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제 아, 청구를 받는 그런 나중에 시스템. 그쵸?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준비해 놓고도 내가 수중에 현금이 없거나 네. 처리할 능력이 없으셨다면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 보험을 준비하고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좀 그렇겠네요.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떤 보험으로 어떤 운전자 특약들을 갖고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지를 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가 어느 시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아까 필수 담보 3가지 이외에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챙겨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필수 담보 3가지 외에도 네. 필요 담보 3가지를 좀 같이 준비해 주시면 네.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네, 화면 보시면 네. 자, 필수 담보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필요 담보 첫 번째 네. 화면을 보시면 필수 네. 담보에서 보셨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네. 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왜 같은 걸 똑같이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조금 상이합니다. 네. 네, 필수담보에서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6주 이상의 부상인 경우에만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군요. 필요담보에서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6주 미만의 좀 경미한 사고도 보장을 받으실 수 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화면 같이 보시면 12대 중과실 네. 법규 위반으로 피해자가 됐을 때 저희가 보상받는 담보인데요. 네. 네, 이 담보는 피해자 부상 치료비라고 말들 많이 하시고 네. 줄여서는 피부치라고도 많이 표현하십니다. 음. 네, 피부치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네. 네. 그 12대 중과실 법규 사고는 지금과 보시는 이제 12가지 사고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네. 뭐 저 또한도 그렇고 MC님도 혹시 운전을 하신다면 네. 운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 혹시 MC님 그 교차로에서 네. 운전을 하시다가 초록불에서 이제 중앙불로 바뀌실 때 좀 애매해서 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그냥 가신 적 있지 않으세요? 갑니다. 네, 가시죠. 네, 저 갑니다. 또한도 그런데 네.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도 네. 뭐 100km, 110km 규정 아. 속도 이상의 속도를 달리시기도 하고 바쁠 때는 그렇게 할 때 그렇죠. 있죠. 네, 저 같아도 뭐 지금 당장에도 그런데 네. 뭐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유턴하실 때, 네. 유턴하실 때도 뭐 신호가 짧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유턴선까지 진입을 하시지 않고 뭐 중앙선을 침범해 바로 이제 유턴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네, 네.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운전할 때도 항상 무심코 했던 습관들이 네. 12대 중과실에 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네. 네, 그런 법규 사고 위반으로 저희가 사고를 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피해자가 됐을 때, 어. 네, 그때 좀 추가적으로 받는 보상이라고 좀 생각해 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신호 위반을 가끔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전문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필요 3대 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두 가지 담보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마지막 담보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 담보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인데요. 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 등급이 정해지게 되는데 부상 등급이 1급에서 14급 네. 이렇게 급수별로 정해지고 나서 이제 차등 지급을 저희가 받게 돼요. 네. 네, 근데 이 부상 치료비는 보험 회사마다 음. 조금 보상하는 한도들이 상이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충분한 보험 회사의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네. 어차피 똑같은 보상을 받는 거라고 하신다면 네. 네,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보험사를 그쵸. 선택하시는 게 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필수 담보 외 필요 담보까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교통사고로부터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필수 담보 3가지랑 필요 담보 3가지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시면 운전자 보험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간편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간편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한솔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질병이죠. 네. 흔히 고당이라고 부르는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당뇨가 있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이제 가입을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고고당뿐만 아니라 암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수술을 했더라도 이제 조건에만 맞는다면 가입이 가능하신 보험이 바로 간편보험입니다. 네. 초기에는 325 보험이 기준이 되었어서 이제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간편보험들이 나와서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간편보험의 종류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기본인 325 보험은 3개월 이내에 진단 및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보험료 측면에서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335 보험인데요. 조건은 동일하나 2년이 아닌 3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25 보험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는 325 보험보다 비쌀 수는 있지만 네.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2개의 질문으로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3일 보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1개의 기준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원큐 보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프셨어서 이제 약을 먹고 있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자료에서 보시는 조건만 해당이 안 되신다면 네. 얼마든지 보험을 이제 오.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유병자 보험의 대표적인 종류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고혈압약 드시고 있는 분들, 당뇨약 드시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짚어주셨고요. 예전에 수술한 경험 있으신 분들, 입원한 이력 있으신 분들도 이제는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프신 분들 중에서 사실 많이 안 아프고 그냥 살짝만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유병자 보험으로 다 가입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조금 선택 사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먼저 무조건 간편보험을 권해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상황을 파악을 해서 네. 어떤 상품이 더 적합할지 저희가 판단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저희가 병력 유무를 확인을 하는데 병력이 없다면 표준체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별로 인수 가능한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경증 질환의 경우 심사시 일반적으로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해당 치료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안 하겠다라는 부담보호 조건 또는 이제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보다 네. 할증시키는 할증해서 보험료를 이제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 경우에는 간편보험을 선택을 하셔서 심사를 해서 고지사항에 따라 간편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네. 표준체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더 나으신 거죠. 네. 그래서 간편보험이라는 게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치료를 했던 것들이 있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인 상황이 어디에 더 맞는 건지 꼭 따져보고 준비를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안 아프신 분들, 이 경미한 질환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병자 보험 말고 일반 보험으로 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간편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아프다 하면 사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혹시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요즘은 이제 네. 식습관도 많이 바뀌어서 의외로 젊은 분들이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꽤나 많이들 생기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 통계 자료를 보면 고혈압 유병률을 보시면요. 네. 30대가 9.5%,
40대가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당뇨 유병률도 네. 30대가 2.7%, 40대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고혈압이나 당뇨로 보험 가입이 안 되셔서 위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MC님, 네. 그럴 일 없겠지만 네. 만약에 유병력으로 보험을 가입을 못 하셔서 네. 위로비를 아이고. 준비를 못 하시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간편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연령도 그렇고 보장 담보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입 연령을 보시면요. 초기에는 50대부터 가능했던 상품들이 점점 네. 낮아져서 지금은 15세부터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군요. 기대 수명도 늘어나다 보니까 최대 가입 연령이 75세에서 90세까지 가능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간편보험의 경우 10년, 20년 장기갱신형에서 현재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장 범위도 표준체 보험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번 아파봤던 사람이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병력이 생겼다고 해도 보험을 가입을 못 하신다면 병력이 생겼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못 하신다면 MC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많이 걱정이 되고 억울하실 것 음.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는 보험을 가입을 못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네. 얼마든지 조건에만 부합이 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요즘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나이가 어린 분들 중에서 예전에 많이 아프셨던 분들은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이 있는 분들도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회사마다 내용이 상이하고 보험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서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한솔 전문가님,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간편보험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는 가격이 조금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체에 더 할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4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요. 필요담보 1,000만 원을 동일 기준으로 각사별로 저희가 비교를 해보았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보장은 간편보험도 표준형처럼 준비는 다 가능하시나 네. 할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만 원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꼭 회사별로 비교를 하신 후에 보장이 동일하다면 그 중 가장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가장 좋겠죠. 그리고 네.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도 보험료를 좀 비싸지만 얼마든지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본인에게 맞는 회사로 선택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표를 살펴보니까 간편보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비싼 것 같긴 해요. 표준형보다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좀 비교를 하신 다음에 제일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경우에 7만 1,000원에서 비싼 곳은 8만 8,000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간편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실까요? 맞아요,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병력으로 보험을 가입을 못하다 보니 네. 치료력이 있어도 보험금 청구하셨던 이력이 없어서 네. 간혹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되시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 급여 지급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입은 되셨어도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으실 때 네. 심사 과정에서 지급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간편보험이라도 꼭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기왕여기 여태까지 아프셨던 부분이 네. 어디 부분이 있는지 꼭 고지를 하시고 제대로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팠던 이력이 있으면 이 부분을 꼭 잘 알려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팠던 경험, 뭐 수술했던 이력, 입원했던 이력, 약 드시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보험 회사에 꼭 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간편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분들이라면은 기왕력을 꼭 알려야 된다. 이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 등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시청자분을 도와드렸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우선 현재 문의를 주셨던 고객님께서는 네. 40대 남성 직장분이셨고요. 네. 일반 사무직에 종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현재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료가 지금 적절하게 납부를 하고 계신 게 맞는 건지 금액에 네. 대한 여력에 대한 것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시기도 하셔서 네.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이십니다. 음. 우선 내용을 살펴보시면 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보험은 네. S생명사의 CI보험 그리고 H생명사의 CI보험을 가지고 계셨고요. 네. 그리고 M생명사의 암보험을 20년 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 M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20년 납과 M손해보험사의 추가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묶여있는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네. 총 월납보험료는 30만 1,176원을 납부하시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네. 현재 일반 사망보험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일반암에 4천만 원, 그리고 중대한 암에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셨고, 다음 중대한 뇌졸중에 5천만 원, 그리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현재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는 5천만 원씩이 진단금이 들어가 있으나 일반적인 뇌혈관 질환과 그리고 뇌출혈, 뇌경색에 대한 보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드리는 게 좀 중요해 보였고요. 다음 급성심근경색 또한 중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시고 허혈심장 질환과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거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술하고 입원에 대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네. 수술은 상해 수술에 60만 원이 현재 수술 비용을 보유를 하고 계셨으나 질병 수술과 그리고 범위가 가장 넓은 종수술에 대한 보장은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수술 비용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요. 다음 입원비도 상해 입원 2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에 2만 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까 앞전에 이병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갱신형으로 지금 특약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갱신형으로 좀 수정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절 30만 원, 그리고 화상 20만 원, 그리고 실비, 운전자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기존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네. 그래서 다음 내용은 네. 저희가 기존 보험에 대한 내용을 좀 리모델링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해서 고민을 한 후에 네. 리모델링을 도와드린 내용이고요.
기존에 있던 M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유지를 도와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 가입한 실손이셨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 실비보다는 아무래도 보상에 대한 범위나 금액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이었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S생명사의 CI종신과 H생명사의 CI종신 보험은 좀 변경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중대한이라는 진단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변경 도와드린 보험은 D생명사의 건강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생명사의 암갱신형 또한 H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 전반적으로 총 월납보험료는 25만 7,550원으로 금액을 오히려 낮춰드렸습니다. 그래서 변경해드린 보험에 대한 상세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일반 사망보험금은 7천만 원으로 좀 낮아졌고요. 대신에 일반 암에 대한 비용은 중대한 암이 아닌 일반 암으로 오히려 비용을 좀 늘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또한 비용을 없애드렸고 뇌출혈과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비용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또한 저희가 진단금을 낮춰드렸고요.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이랑 허혈 심장 질환으로 진단비를 조금 더 추가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수술은 상해 수술에 6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에 30만 원, 그리고 범위가 가장 넓은 종 수술에 800만 원으로 도와드렸고 뇌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수술비 또한 200만 원씩 각각 수술비를 추가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입원비는 상해 입원에 3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에 3만 원씩 추가를 도와드렸고 밑에 아래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모델링 내용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네. 기존에 중대한 암에 4천만 원, 일반 암에 5천만 원이 있으셨던 보험을 일반 암으로만 8천만 원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네.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5천만 원을 뇌졸중 4천과 그리고 범위가 가장 넓은 네. 뇌혈관 1천만 원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과 중대한이 들어가지 않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 추가로 가장 범위가 넓은 허혈 심장 질환으로 1천만 원을 추가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또한 상해 60만 원과 질병 수술과 종수술이 없으셨던 상황을 상해 60만 원과 질병 30만 원 그리고 종수술 800만 원까지 보장을 늘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상해 입원, 질병 입원을 2만 원 갱신형으로 보유하셨던 특약들을 상해 입원, 질병 입원 3만 원의 비갱신형으로 금액을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 월납보험료는 30만 1,176원에서 네. 25만 7,550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금액은 낮아졌으나 네. 범위에 대한 보장을 좀 많이 늘려드렸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추가를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월 43,626원이 절감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암, 뇌, 심장에 있어서 중대한 경우에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렇게 보장 범위는 넓어지면서 보장 금액도 더 커지게 도와주셨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질병 수술비라든가 종 수술비가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보장은 튼튼해졌는데 월납 보험료는 거의 4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서 좀 추가 질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보험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네. 아마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증권에 꽤 문제가 있는 보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순서로 고치는 게 좋을까요?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선은 실비가 가장 범위가 넓고 보상해주는 금액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게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도 실비가 가장 좋기 때문에요. 네. 우선 실비를 가장 중점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상태가 예를 들어 가족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암에 대한 부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암에 대한 진단비를 가장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혈관성 질환들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저는 수술비, 입원비 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증권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실비가 먼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암, 혈관 질환 쪽에 있어서 보장을 잘 받는지 수술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 증권 살펴봤을 때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아니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프면 다 똑같은데 중대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보장이 많이 다른가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그렇군요. 네. 네. C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네. 문제는 이제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받으시고 가입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대한이 들어가도 그냥 암은 중대한 거 아닌가? 뇌졸중은 중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약관을 좀 들여다보면 중대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적인 사례의 플러스로 중대한 사유가 더해져야지만 지급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혹시 이름이 CI 종신보험이다 또는 네. CI란 단어가 들어갔다 또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나중에 정말 많이 아팠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만약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또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수술이라고 하는 수술비가 네. 비용 대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네. 종수술을 꼭 준비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상태와 내가 앞으로 준비하고 싶은 보장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네. 맞게끔 수술비를 추가적으로만 더 하신다면 네. 어느 정도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는 뇌혈관 수술비와 심혈관 수술비에 대해서도 특약들이 많이 가입이 할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뇌혈관 수술비와 심혈관 수술비도 반드시 꼭 가입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뇌혈관 그리고 심장 질환 쪽에 있어서 수술비를 같이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험 전망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보고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오늘 첫 방이라고 들었는데 간단하게 소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이라 굉장히 떨려서 네, 잘 한 건지 잘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떨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다음에도 꼭 또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보험을 좀 올바르고 그리고 진실성 있게 좀 가져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긴 했는데 MC님께서 또 잘 이끌어 주시고 저 또한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홀가분하고 다음번에도 또 자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간편 보험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